안녕하세요, 종수들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옵션만 길이었죠. 뭐 아무 탈 없이 잘 지나갔다라는 거. 최근에 많이 뺐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지들이 만든 코로나로 주가를 또 뺐고, 그러면서 또 돈을 넣고,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잘 움직여서 다행이에요. 그죠? 뭐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좋잖아요. 자, 이랬든 저랬든 코스닥은 1.67% 상승 마감하였고, 코스닥 0.93%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우리가 혹여나 생각했던 부분대로 주가 올렸던 거 팔았으니까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거 흐름 좋다라고도 말씀드리고, 또 갭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도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여기서 물량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흐름에 맞춰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이 좀 더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빠를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장은 뭐 어찌됐든 요 박스 뚫었고요. 일단 뚫었고, 그 다음 이제 박스권을 또 만들어 놨어요. 요거를 좀 그리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요런 그림과 그 다음 요런 그림이 있다.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저기다 그려놓으면 헷갈리니까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대한 이제 중간값을 또 확인하는 자리가 103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는 밑으로 다시 눌릴 때 1010포인트 혹은 1012포인트에서 지지받는지만 체크하면 된다. 다시 요 박스 안으로만 안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박스에서 놀게끔만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거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니까 내일은 하루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금요일과 월요일 투심이 항상 약할 때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는 다음날 꼭 뭐한다? 수익 실현의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것만 우리는 체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코스피 역시도 오늘 상승을 했고, 어제 고점을 넘기지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 박스권의 중간값을 지지받고 올라탔어요. 그러면서 어제 음봉을 메꿨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즉 미국 시장이 오늘 큰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장이 내일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일단은 이 고점을 넘길 확률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3050포인트 부근 혹은 40에서 50포인트 부근 정도 한 번 정도 확인하고 조정을 받든 아니면 올라오면서 윗꼬리를 살짝 달든 요런 그림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금요일날 요런 그림 만들어내면 월요일날은 한 차례 누르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죠. 그죠? 거래량 들어오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추세를 유지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건지만 우리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이탈시킬 뻔 하다가 오늘 딱 갖다 놨거든요. 그죠? 근데 애매하게 지금 갖다 놨다라는 거죠. 그럼 내일 시가가 갭뜨지 않는 이상 조정이 살짝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조금 올라오다 윗꼬리 달면서 어제의 고점보다 살짝 올려놓고 누르는 자리 한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일 거냐, 앞으로 강하게 내일 그냥 갭을 띄워서 요 위로 그냥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 줄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내일 또 주봉 만드는 자리니까 여기 3050을 좀 찍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크게만 누르지 않으면 돼요. 3020포인트만 내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만들어내면 다음 주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코스닥은 1015포인트 정도 이탈하지 않는 그림 만들어내면 그 다음 주 나쁘지 않다. 이랬든 저랬든 이 1050포인트. 코스피는 3050포인트가 1차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3100포인트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KPM테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틀 전인가요? 영상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면서 큰 박스 틀 아니고 이제는 뭐 해야 돼? 횡보를 하더라도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위로 한 번이든 밑으로 한 번이든 거래량은 꼭 한 번 필요하다. 오늘 그 거래량이 크진 않지만 들어왔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뭐냐? 장 막판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장중에 텔콘이 한 3%를 처음 밀더라고요. 그래갖고 누군가 기어 나갔나 보다 라고 하고 동시호가에 얘는 몇 프로예요? 6%? 6%였나? 4%였나? 얘는 4% 정도 상승을 시키고 텔콘이 한 10% 정도 상승을 시켰어요. 왜 텔콘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갔냐? 호가창이 얇다. 무슨 소리냐? 평상시 거래량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텔콘이. 그나마 KPM테크는 물리신 분들이든 뭐든 간에 그리고 이 현재가가 낮은 거래량, 이 낮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시호가 때 좀 적게. 그에 비해서 텔코는 더 많이. 왜? 위에 매도 걸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다 물렸으니까. 혹은 다 손절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놨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오늘 동시호가에 올라왔어요. 그래갖고 혹시 뉴스가 있나?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는 없어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가 해서 봤더니 공매도를 메꿨어요. 오늘 동시호가에. 장중에 그 흐름을 다 메꿔버리면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주가를 많이 올리지 않게끔 동시호가로 물량을 털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투신 물량 보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물량을 빌려줬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외국인들한테 빌려줬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재밌는 거는 실제적으로 주가가 눌렸던 자리가 8월 6일부터 쭉 밀렸어요. 6월부터 봐도 되겠구나. 그럼 8월 6일 걸 보면요. 여기죠. 1268, 370 투신놈들이 들어온 물량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빠졌거든요. 얘네가 여기서 공매도를 뭐라 그럴까 주동자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들하고 주고받고 했던지 지들이 했던지 여기서 요 물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가가 빠졌고 그 뒤로 뭐 했다? 투신이 물량을 거진 안 샀어요. 사면 얘네는 스타일 자체가 이런 몰라요. 우리 KPM테크와 텔콘이 잡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투신 애들은 투자 신탁이라서 매월 결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어왔다 하면 나가요. 뭐에? KPM테크는 특히 물량이 좀 들어오면 들어온 물량만큼 기어 나가요. 요게 습성이거든요. 들어온 물량 그대로 나가고 좀 많이 들어왔다 싶으면 그대로 나가고 그죠? 그러면서 저 1268은 계속 껴안고 갔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뭐 했다? 오늘 나간 거예요. 오늘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효과에 땡겼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나간 거냐? 여기서 더 눌러질 거냐? 근데 우리가 아는 흐름은 공매도가 없다 그랬는데 KPM테크가 코스닥에서 1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공매도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악재가 있어서 더 눌러지면은 여기서 물량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더 눌리면 복리에 저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납입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매도가 연장하면 되는 거고 이자 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걸 메꿨다. 그러면 악재라기보다는 뭔가 앞으로의 호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갈 수 있겠죠. 워낙 제 구독자분들 중에 KPM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다면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뉴스가 바로 나올 거였다면 시간에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고, 동시효과로 주가를 올렸는데 시간에서 누르진 않는다라는 거죠. 재밌죠? 이에 비해서 텔코는 가볍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밀리는 거예요. 왜? 아무 이슈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그죠? 근데 뭔가 뉴스가 나와서 바로 상한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실망 매물이 빠지는 거예요. 오른 거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KPM 테크도 그러면 눌려야 되는데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 박스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박스에서 요 중간값 1370원 위로 올라타는지, 이게 1350원에서 1370원 위로 올라타는지 우리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밑으로는 1240원 혹은 1200원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된다. 즉 지금의 자리에서 이랬든 저랬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구름대 하단을 횡보하는 자리보단 구름대 안으로 이랬든 저랬든 안착을 하고 나서 눌리더라도 눌리는 게 앞으로의 흐름엔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넘겨야 될 자리, 지켜야 될 자리. 일단 지키면 혹시나 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60% 정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밀린다 그러면 그냥 공매도 메꾸고 무슨 이유 때문에인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뭔가 이슈가 있던지, 아니면 뭐 지들 뭐 이거에 대한 만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메꿨다, 그래서 조금은 가벼워졌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누를 확률은 좀 드물 것 같아요. 누를 거면 굳이 이거를 메꿀 이유가 있을까? 더 이익을 보면 되는 부분인 건데,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 해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어요 하고 나간 건지, 나간 걸 수도 있겠죠. 뭐 솔직히 100% 이상 빠진 그림이니까 적은 물량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거진 70%가 빠진 거예요. 70%가. 그죠? 70% 먹기 힘든데 밑으로 쳐 누르면서 70%를 해먹었다 라는 거고,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이 1350원에서 70원 이 자리 위로 안착하는 것만 보면 된다. 이 평이 몰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슈 하나만 있으면 뚫고 이 위에서 지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흐름이 이제는 요 위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계속 이 밑에서만 지금 놀고 있어요. 딱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제는 뭐 해야 돼? 다시 이 위로 안착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텔콘 RF제약도 뭐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아이고. 텔콘 RF제약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죠? 왜냐면 솔직히 얘는 너무 많이 눌렀거든요. 그죠? 근데 비슷하다라는 거. 좀 달랐던 부분은 여기죠. 여기서 KPM은 요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요렇게 눌러놓고 요렇게 민 거고, 그에 비해서 텔코는 요렇게 눌렸기 때문에 KPM이 이렇게 밀릴 때 얘는 그냥 요 정도만 밀려놓고 슬금슬금 밑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맞춰? 그냥 키 맞춘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그냥 지들이 쳐밀고 싶은 키를 맞춘 거예요. 60% 70%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그죠? 지들 해먹어야 되니까 결국은 얘도 공매도를 메꿨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양은 좀 다르더라도 어차피 주포놈들은 동일하다 라는 관점인 거고, 저점을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구름대가 하방으로 열려있죠. 왜? 그만큼 눌렀으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큰 이 추세를 이탈을 했다가 메꾸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이 자리 275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누르면서 밀렸던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가 있죠. 그러면 이제는 마지노선은 여기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는 2950원인 거예요. 그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디? 1차적인 자리는 3,300원 위로 안착을 해야 되고, 3,300원, 3,450원 위로 안착을 해야만이 안정적인 흐름이다. 즉
KPM테크가 1370원 위로 안착하면 얘는 3450원 위로 안착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면 2평이 얘는 찍어 누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2평을 돌리기 위해서 한번 맞고 밀리면서 여기서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2평이 돌거든요. 근데 혹여나 이슈가 가까이 있고 뭔가 급하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잡아 돌리는 자리거든요. 요렇게 잡아 돌리는 자리예요. 근데 이거를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캔들이 빠르게 가면 돼요. 캔들이 빠르게 가면 요렇게 원래 가다가 요렇게 잡아 돌려야 되는 애를 여기서 요렇게 잡아 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요 자리는 못 넘기겠지만 요 안에 맞고 밀리면서 요런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뭐 이슈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당연히 거래량과. 그렇지 않고서는 한번 맞고 누르는 흐름 만들어내면서 뭐 해야 된다? 횡보하면서 또 시간 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많이 밀어놨기 때문에 이랬든 저랬든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자리는 분명히 있다. 그 자리가 어디까지 될 거냐를 좀 봐야 되겠지만, 운이 좋으면 4,600원, 700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은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뭐 그러면 KPM테크도 박스 상단 1370원이 아니라 그 박스 상단을 때리는 자리가 나타나겠죠. 1700원이었나요? 1700원 혹은 2200원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이슈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냥 가지는 않아요. 일단은 여기 1600원대 넘기면 1700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다? 2000원 2000원 넘기면 2200원까지 단기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다. 근데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일단 차근차근, 무조건 간다라는 건 없다. 어디를 넘겨야만이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올해가 가기 전에 좀 긍정적인 대부분 즐거워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옴니시스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안에 한번 올려다 놔야 된다. 그래야만이 얘는 승산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음봉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올려놔야 된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 3,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눌렀어요. 주가를 눌렀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요, 기존에 이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즉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돈을 얼마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뭐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지금 포함이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돈을 안 쓰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서 음봉으로 밀렸던 거래가 많았던 저것든 요렇게 잘라놓고 보면 여기가 음봉의 길이가 길었던 자리거든요. 길었던 자리예요. 그럼 이걸 다시 지우고 이제는 밑으로 내려가면 뭐 아무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유있게 보더라도 종가 2,700원, 장중에 2,650원 정도까지만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 그리고 올라오면서 이제 뭐 요런 자리에 대해서 저항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위로 올려다 놓고 음봉으로 눌러놓고 양봉으로 메꾸고 음봉으로 여기까지 한번 메꾸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감싸놓고 다시 요 자리에 대해서 음봉이 여기까지 연출이 됐었지만 쭉 땡기면서 요렇게까지 땡긴다라는 거죠. 그럼 즉 이 자리까지 먹었다라는 거죠. 누가? 매수가 확실히.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양봉이 한번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한번 먹었다가 결국엔 이 자리를 다시 음봉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유있게 봐줄 수 있는 자리 2,700원대라는 거고요.
그 뒤로 양봉 몸통으로 이 메꿨던 자리가 2,750원 기준까지인 거예요. 그럼 넉넉 잡아도 2,700원 아니면 2,780원에서 2,750원 위에서는 얘가 지지를 받아야만이 뭐한다? 다시 한번 3,000원을 도전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3,000원을 올라서면 3,050원, 그 다음이 3,150원 부근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죠? 월봉상이 일단 갇혔죠. 아직 근데 이번 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요 자리를 벗어나는 그림을 이번 달에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앞으로의 행보에 얘가 정말 이재명 정치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든다? 원을 하나 그리겠죠. 요렇게 하나 그렸고 그 다음 이제 어디에요? 요 원이에요. 이제 4,500원대 맞고 눌렸을 때 이 위에서 받아주는 그림이 나오면 그 다음 어디? 이제 이 5,000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건 가정인 거죠.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일단 3,000원 위에 안착부터 해야 된다. 해야만이 요거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못하면 그냥 다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쳐맞았고 그 다음 이제 눌리면서 올라오면서 어디? 여기 쳐맞고 요런 그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3,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네요. 그렇게 되면 요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큰 원을 그리면서 요렇게 그리면서 더 넓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요렇게 그리면서 더 낮게 열어갈 거냐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추세가 바뀔 거냐 위로 갈 거냐 유지할 거냐 그런 기준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자리 넘겼죠 이번 주. 그죠?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일 하루 더 남았으니까 내일 하루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거고 내일 크게 시세 못 내더라도 다음 주 초에만 한 번 더 올라오면서 3,000원 확인하는 자리만 나타나면 돼요. 이제는 못 나타나면 뭐다? 당분간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거고요. 자, 루트로닉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좀 꽤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기존에 이렇게 주가를 한번 올려다 놓고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한 차례 좀 강하게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를 강하게 누른 만큼 V자 반등을 한번 만들어낸 거거든요. 어디까지? 눌렀던 자리까지. 만들고 나서 요 구름대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부분은 다 필요 없고요. 실제적으로 얘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요 자리인 거고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린 거고요. 몸통은 19,000원. 19,000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눌리면서 한 차례 눌렀고 그리고 쭉 땡겨서 올라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눌렀던 자리 그리고 또 올라왔던 자리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는 자리인데 이랬든 저랬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눌렸던 반등이 성공하고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17,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좀 좋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지금은 17,500원을 살짝 이탈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이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그림이 만들어내야만이 일단은 19,000원대 혹은 19,500원대를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한다? 결판이 난다. 주가를 V자 반등으로 올릴 거냐 아니면 막고 다시 횡보하는 그림 즉 요 자리를 없앨 거냐 요 자리 그냥 없는 자리인 거예요. 없었는데 그냥 억지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횡보하는 자리를 또 만들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한 차례 여기서 못한 거 누르면서 조금 털고 올리면서 털어내고 다시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요런 그림 만들어내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요
월봉상에는 이 구름다리 지금 벗어나고 있는 입장이에요. 유지만 하면. 그러니까 이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탈을 하지 않으면 버틴다라는 거고, 주봉이 내일이면 끝이 나죠. 그럼 지금의 이 주봉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눌러놓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요런 누르는 자리예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 연출이 될 수도 있는 자리 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 벌어지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더 이상의 저점을 낮추기보다, 혹은 저점을 이번 주 내더라도 다음 주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양봉이 한번 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17,000원을 유지하느냐 안 하는지 체크, 다시 17,500원 위로 안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만 유지한다면 분명히 얘는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하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많이 눌렸고, 실제적으로 얘가 여기 주가 한번 눌리고 올라왔다가 요렇게 빠졌다가 요 자리를 지금 메꾼 자리거든요. 요렇게 메꾼 다음에 다시 눌리는 자리예요. 눌리면 실제적으로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요런 자리까지 눌리면 별 볼 일 없다라는 거고, 그럼 그 위에 있는 현재 여기 올라오면서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 위에서 지금 지지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주가를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버텨야 된다. 그래야 역주행 차트를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관점이 나타난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흥국 FMB가 갭이 좀 떴는데, 장중에 아침에 좀 쳐밀리다가 오후장에 다시 쫙 끌어올리다가 여기서 물량이 좀 터지면서 누군가 털고 나갔거든요. 누가 일부러 던졌어요. 여기서 일부러 던지면서 주가가 그냥 흘러내려버리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부분인 거고, 오늘의 뭐 이슈를 보면 이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그럼 또 이 경기도 서울 것만 하던 새벽 배송을 좀 넓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업체인 흥국 FMB가, 뭐 마켓컬리는 상장이 안 됐으니까 흥국 FMB가 조금 더 수혜를 받는 부분인 거고, 그만큼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실제적으로 마켓컬리가 상장이 되고 나면 이 흥국 FMB는 뭐라 그럴까요? 상승세가 강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대신 마켓컬리가 갈 때 얘도 뒤따라가는 흐름을 좀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전에 뭔가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왜? 차후에 대장이 바뀔 거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주가를 올려놓고 요렇게 원을 그리다가 이 고점과 저점에 중간 정도까지 올려다 놨다가 쳐 밀린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또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 자리 정도가 어디예요? 오늘의 자리예요. 오늘의 자리대인데 여기서 올라오다가 그냥 쳐 눌러버렸다라는 부분인 거고, 결국에는 갭은 메꾸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이슈가 살아있고, 왜? 마켓컬리가 상장된 게 아니니까, 취소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랬든 저랬든 이제 새벽 배송의 구역이 넓어진다라는 건 이 회사의 매출과도 연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뭐다? 회사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하락 자체가 뭐다? 주가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지만 크게 걱정할 하락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는 뭐 이 밑에는 다 지워버리고요. 요 기준에서 3,600원 그리고 3,350원 사이는 담아볼 만한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대한 중간가 그어보면 3,500원 정도가 나와요. 그쵸? 이 3,500원에서 지지 받을 거냐, 아니면 3,350원까지 한 차례 밀었다 갈 거냐만 우리는 보면 될 것 같다. 밑으로 손절은 그렇게 안 길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더라도 크게 위험할 자리는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상장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솔직히 바닥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주가가 눌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요런 그림 정도는 한번 만들어내고 주가가 죽어야 얘네들도 다 털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그냥 요렇게 죽는 그림은 뭐다? 당장은 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도적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 의도적이다. 왜? 주가가 기존 상장하고 총일 빠졌다가 누르는 자리거든요. 근데 한 차례 올렸어요. 그죠? 누군가 수급을 넣었다라는 거죠. 왜?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가 됐어? 정배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한 차례 누르면서 어디? 이 장기 이평선 밑에까지 2,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밀릴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가거든요. 그리고 개인들 털고 다 털고 이제 요 자리를 기준 잡아서 이렇게 행보 좀 하다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대상승이 나온다. 큰 시세가 나와버린다라는 거거든요. 2,500원까지 눌러버리면. 근데 거기까지 견뎠다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여기 안 되면 손절치고 밑에서 받으면 돼요. 이제는 그때는 뭐다? 요 박스에서 받는 거예요. 이제 요 박스에서 여기서 받아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 뭔가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월봉상에서도 분명히 올라갈 자리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딱 여기 구름대를 못 넘기고 그냥 구름대 살짝 넘기고 그냥 처음 잃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기존에 상승했을 때 요 자리까지 연봉상에 찍은 거야 그냥. 그죠? 이 자리 찍었으니까 이제 버티면 이 다음은 어디? 요 자리 찍으러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7,000원대. 대신 이제 이 자리를 먼저 넘겨야 되겠죠. 다시 올라오면서. 그쵸? 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볼 자리라고 저는 보여진다. 팔 자리가 아니라 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 거고요. 자, 솔고바이오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다시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 실적이 좀 나아졌고 최근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이제 헬스케어 쪽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 1,250원 위로 안착하지 못하고 일단 윗꼬리를 달았어요. 기존에 영상 찍었을 때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을 거예요. 1,250원 지지하는지 봐야 된다. 못 지키니까 결국엔 요 박스권 하단까지 또 빠졌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요렇게 크게 봐서 요렇게 볼까요? 요런 박스로 보는 게 나으려나? 잠깐만요. 주봉을 보면 좀 더 쉽겠네요. 주봉, 월봉. 그럼 지금의 자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형성하는 자리다. 요런 박스권인 거고요. 요 박스의 중간값을 오늘 뚫었다가 일단 갖다 놓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밑으로 1,12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쨌든 1,250원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고,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자리 분명히 필요하다. 그 확인하고 주가가 눌려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면 저는 이제는 1,400원대를 한 번 정도는 확인하러 올라와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밑으로 짧게 손절 잡고 위로 길게 흐름을 좀 만들어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라. 잡주긴 하지만 그래도 회생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상장 폐지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요. 자, 휴마시스라는 종목, 진단키트 관련이죠. 또 셀트리온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이 진단키트 종목들 제가 설명하면서 거진 밑바닥 목 끝까지 차 올랐다. 여기서 밀리면 이제 나가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딱 그런 자리에서 어제 그제 반등을 해준 거예요. 대신 휴마시스는 그 반등이 크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왜? 밑에서 이평이 많이 몰렸다라는 건 그만큼 매물대가 어디? 지금의 자리에 많이 몰린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 여기와 여기,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른 애들보다 반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시젠이나 넵지보다도.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서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볼 수 있는 자리가 뭐야, 이것도 또 엉뚱하게 눌러줬구나. 됐죠? 자,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것도 바꾸면 이 그림이 바뀌네요. 자, 순간 좀 당황해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얘는 이제 17,000원 정도, 아니다, 16,800원 손절 잡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이 19,000원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올라온다. 다시 여기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현재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가 터졌던 요 거래량들을 이 적은 거래량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점이 높아지진 않았지만 이랬든 저랬든 쌍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뭐 했다?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다? 무조건 3,000장을 한 번 정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락을 하든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 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뭐 악재가 터진 뒤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최근에 뭔 이슈가 있나 봤더니 뭐 제넨셀, 예전에도 이 제넨셀로 움직였었죠. 뭐 오미크론 치료에 효과 뭐 특허 출연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제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지만 위에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만들어냈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얘는 어디? 여기서 요만큼에 대한 매물을 잔뜩 만들어놨고, 그죠? 그 다음이 어디? 여기에 대한 매물이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 대한 박스가 크게 연출되는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은 이 박스 밑으로 내려앉았다가 거래가 터졌지만 뭐 여기 박스에 대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요 한 방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박스만 확인을 해보고 밀리는 자리, 그리고 구름대가 연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슈팅 한번 내놔야 돼요. 내서 어디? 요 박스 안으로 무조건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의 행보에 흐름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주저앉는다 다시.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자리와 뚫어야 될 자리를 보면 실제적으로 지킬 자리는 1350원 부근, 요 자리는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 올라타야 되는 자리는 다시 한번 1550원 이상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당분간 이 안에 갇힐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움직일 거냐? 혹은 뚫어내면 더 좋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은 이제 요 자리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으니까 1750원, 80원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보기는 아직은 뭐다? 좀 애매하다. 왜? 잡주예요 그냥. 누가 보더라도 잡주다. 그죠? 거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라는 건 뭐 그만큼 뭐라고 할까요? 전환사채가 그만큼 많아진 건지 혹은 뭘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요.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앞으로 이제는 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는 못 가더라도 요 흐름에 대한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4,000원을 기준 잡아서
요런 박스의 그림 정도는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적인 자리는 3,000원 정도 자리도 나오겠죠.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위험한 자리라는 거예요. 이래놓고서 상장 폐지 될 수도 있어요, 내년 초에. 그죠? 제가 재무는 안 보니까 재무는 확인해 보세요. 얘가 뭐 몇 년 동안 실적이 좋지 않았는지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요. 차트 흐름상 정말 모 아니면 도의 흐름이다. 그죠? 앞으로 이 행방을 돌리는, 아주 이게 바꾸는, 이게 내년에도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단기적인 슈팅 한번 만들어내 놓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주저앉게 된다면 뭐다, 얘는 정말로 손을 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분인 건데, 뭐 그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뭐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CU 메디칼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주가가 미친듯이 쳐 빠졌다가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들어오는 자리예요. 수급이 들어오는 자리, 어떻게 보면 쌍바닥을 찍은 자리인 거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요 바닥을 찍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 저항대를 한번 확인한 부분인데, 단기적인 저항대, 왜? 주가가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어디서? 여기서 빠졌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빠져서 요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차례 상승시켜놓고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그 다음 어디? 여기를 지금 확인하고 다시 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요 자리를 다시 빨리 회복하는 거, 1260원 위로 빨리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이 위에서 안착하는 게 1차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혹여나 밑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는 이 1060원 부근, 요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다? 최근에 들어왔던 이 수급의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역배열이 돼서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2평 따먹기를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2평은 쌍 2평이 때리는 자리라 좀 뭐라 그럴까요? 힘이 모자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춰서 놀 거냐, 아니면 여기를 뚫어내고 이 다음 요 안에서 노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은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 17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사리 꺼질 것 같은 거래량은 아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